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어서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조금 스킵하면서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보셔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은 교사와 같이 협력하면서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학교의 교사분들이 단순히 지식을 넘어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간의 소통이 강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저희는 UCLA 기반으로 하여 모든 교육과정을 진행한 결과 연수 참여에 참여를 하신 교사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 저희 사업단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교 컴퓨팅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디지털이었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넓은 범위를 가질 수 있죠.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구, 또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이런 수업 자료를 만드실 때 필요한 그런 디지털 컨텐츠 제작을 위한 교구,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런 교구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고민을 했고요. 대부분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생님들께서 교사 주도성을 가지고 임했다는 점이 다른 학교들이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학교 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를 했고, 저희는 그 요구하는 바를 잘 캐치를 해서 연수를 잘 준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큰 학교에서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에듀테크 활용하는 걸로 선생님들 교육을 많이 해왔었어요. 세상이 빨리 변하면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이로 인해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저는 그게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선택하고 상관없이 학교에서 밀려나는 모습,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저는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서 이 학교에 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정보의 한 흐름으로 봤을 때 디지털에 대해서 배우고 디지털 연수, 디지털 이해하는 것은 학교 도서관의 흐름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크롬북을 신청해서 받았었는데 뭐 간단하게 캔바라든지 패들렛이라든지 아니면 독적 수학터 문제 이런 거 활용하니까 아이들이 전통적인 도서학습보다 훨씬 더 열정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학생들 개별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이 친구는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문제로도 자동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학생들 개별화 지도에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수를 하면서 기존에 알았던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내면적인 것들 플러스 외형적인 도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제 스스로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수업을 할 때도 조금 더 폭넓게 수업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한두 가지 쓰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자랑하듯이 보여주시는 분도 있었고, 우리는 이걸로 시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감동이었고 제가 한 사람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간이 정말 촉박하다는 걸 저 역시도 알고 있고, 내가 근무하는 곳에 찾아와서 이렇게 연수를 해줄 수 있다는 거, 나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년과 학교에서 그 풍토가 만들어진다는 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하나만 알면 또 하나만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두려움 갖지 마시고 한 번만 시작을 해보시면 아이들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재미있는 수업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몸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디지털이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은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루는 선생님들이 없으면 부분은 방향을 잃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몸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정도? 거기가 끝이라고 봅니다. 더 화려하고 더 효율적인 그런 기술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편안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학교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은
교사들을 향한 그런 사업단입니다. 교사 연구회를 발전시키고 학술 대회나 성과 교류를 통해서 교사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성적을 도울 수 있는 사업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차 때 이걸 만드는 중간에 꺼지려고 했는데 계속 더 듣고 싶어서 제가 여러 번 봤는데도 항상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이 영상을 지난번에 창의재단에서 전체 이제 작년도 사업 성과 공유회가 있었는데 월요일에 그때 이제 저희 호수대학교가 메인 주관 기관이니까 저희 사업단이라서 발표를 했어요. 요청을 받아서 그랬는데 다들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대본 이게 연출해서 한 거냐고. 그래서 연출이 전혀 없고 선생님이 미리 쓰지도 않으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다 해주신 거에 정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잘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같이 올해 사업의 변화된 부분 설명도 듣고 또 저희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안준현 선생님이 저희 사업부터 멘토 역할을 또 해주시고 계셔서 작년부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소개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좀 달라진 부분들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후에 공유를 좀 해드릴 예정인데요. 운영 매뉴얼을 저희 사업단도 비슷하니까 미리 두 개씩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운영 매뉴얼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가장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이게 행정 처리가 또 있다 보니까 제가 연수도 많고 코디네이션 내실 게 많아서 항상 송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단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재단 입장이나 그룹 입장에서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거라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저희도 좀 이해를 많이 한 마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차를 보시면 운영이라든지 신축 면담, 연수 운영, 인건비, Q&A, 저희 사업단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에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좀 전달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살아가는 컨설팅 운영 절차는 작년하고 큰 흐름을 유사합니다. 달라진 점이 뭐냐면 자가진단은 작년에는 자율적으로 좀 부탁했었는데 이번에는 영차시라는 개념으로 구성을 해서 학교에서 이 설문을 하는 것을 영차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가진단 부분이 좀 부각한 부분이고요. 신축면담은 나중이기 때문에 또 이따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일단 연수를 이제 운영을 할 때 시작 전 당일 종료 다양한 이제 서면도 있고 참고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마지막에 변화 여정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교사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담당 교사 역할도 있고 또 어떤 교사는 컨설턴트, 지금 선생님들이 코디네이터 컨설턴트잖아요. 또 실제 제가 아는 지인도 직업이 컨설턴트거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컨설턴트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컨설턴트들이 보고서를 해서 딱 완성본을 주는데 변화적 보고서가 재단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마지막 정말 이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처음과 중과 끝을 하나의 파일로 모아놓은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보고서를 지난번에 썼던 것들도 보면은 한눈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단도 해보니까 이 변화적 보고서 중심으로 이런 양식들을 좀 개편을 하면 훨씬 더 좀 유용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층 전담에서 연수 계획하는 그런 양식을 다 변화적 보고서에 맞춰서 그 중간에 프로그램 그 보고서도 변화적 보고서에 맞춰서 쌓아갈 수 있게끔 올해는 양식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자격 요건을 이번에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요. 어떤 평가들이 많이 있었냐면요. 너무 저연차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이런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조금 잘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재단의 욕심은 코디네이터
기간이 정말 필수라고 나는 권장. 그 정도 약간 경력이 있으신 분을 꼭 배치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부장 선생님들도 최근에는 이제 10년 미만 선생님들 부장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년 미만 선생님들로만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초빙을 해서 여학생들이 함께 해주시자, 같이 있어서 조언해 주시자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질문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을 같이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셀폰이 구성이 되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작년에는 특수학교 농학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농학교에 이제 가는 부분에서 특수 선생님들도 추가적으로 또 같이 갔어요. 그래서 4분, 5분 같이 갔거든요. 승진면담 할때 코디 선생님 세 분이 당연히 갔지만 또 약간 연차가 적거나 혹은 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청해 주시면 교감 선생님이 어디서라도 저희가 구해가지고 또 다 도움을 또 주셔서 어떻게 또 구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자문 형식으로 가기도 하니까요. 사업관과 모든 거를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오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단에 또 여러 가지 지침들이 그때그때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많이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가진단을 학교에서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 사업단에서 기초적인 산출 확률이나 기초적인 통계를 해서 초반에 저희가 변화연령 보고서에 거의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 연수 계획서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수식을 넣고 이 결과를 가지고 신청 면담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개별학교 면담 연락이라든지 공부 같은 경우도 언제나 하나씩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면담 운영 계획서 작성법 이런 것도 주의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정말 한 원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자문도 받고 많이 또 이것 이외에도 선생님들의 성장을 위해서 연구에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것들 지원을 많이 드리거든요. 언제든 좀 요청을 주시고 많은 자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 표현에 이런 것들도 이거 파일 자체를 다 드릴 거기 때문에 해주시면 되고요. 문의청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가봐라. 죄송합니다. 숫자 보고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놀랐고요. 선생님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실까 봐 네, 숫자 보고서 받는다고 하네요. 제출할 때는 받나요? 아, 그 양심만 받았고요. 아, 호소되고 양심만 받고 숫자 보고서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니까 솔직히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업 운영비를 잘 써야 돼요. 저희도 좀 다 들으실 거예요. 증빙이 없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주셔야지 잘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저희가 사업비를 잘 쓰고 행정도 좀 복잡하지만 가이드라인 규정에 넘지 않게 좀 따다보다 얘기를 듣더라도 불인정 안 되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선생님들도 보시고 선생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선생님들의 스스로의 성장과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코디로 신청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언제든지 기타 없이 의견 있으면 주셔도 돼요. 언제든지 연구원 선생님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늘 영화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다시 파왔는데요. 언제든지 의견 있으면 주시고요. 또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 이런 것들 많이 주시면 어쨌든 저희가 운영을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충분히 유연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저희 안에서 안 되면 또 소대로 얘기해보고 멘토 선생님들하고 그분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방법을 찾기 전에 뭔가 소통이 안 되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다 찾을 테니까 저희하고 많이 소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올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안주 선생님께서 문제 말씀해 주시고 손에 가깝진 않죠. 예,
자, 이렇게 오신 코디 선생님들 이렇게 오신 코디 선생님들 정말 책임감 있고 열정 있는 분들이 특별히 더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혹시 여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코디네이터 올해 처음이신 분 한번 손 한번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절반 정도는 하셨고 또 처음이신 분도 있어서 하나씩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박정현 교수님께서 말씀 너무 진짜 잘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할 거는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셋째도 소통입니다. 소통은 기관하고 저희하고도 소통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또 저희하고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해보고 재작년에도 처음 해봤는데 소통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사항이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 이야기랑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문제가 강한 것도 아니고 학교 쪽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소통이 안 되면은 불신이 생겨서 사업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가기 전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올해는 작년과 좀 달라요. 박준현 선생님이 좀 얘기를 좀 아끼셨는데 올해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줄고 아무튼 여러모로 좀 학교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연수도 작년처럼 크게 벌려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했다면 올해는 좀 짧고 임팩트도 탁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학교도 부담이 없고 참고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제가 옮긴 학교에서 지금 진행을 해요. 올해 진행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왜 해? 하기 싫어 이런 학교예요. 근데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으로 차질을 줄이고 선생님들 간에 부담을 없게 짰어요. 그냥 연수 한 번만 딱 들으세요. 그리고 식사나 도시락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 연수도 선생님께서 원하는 연수 하나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잘 꼬셨거든요. 꼬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연수 안 한다 뭐 한다 그래도 은근히 그 디지털 쪽으로는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이제 부담을 심하게 느끼게 되잖아요. 아까 전에 그 영상에 나왔던 학교, 제가 했던 백운남초 같은 경우에는 연수를 엄청나게 돌렸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돌렸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기보다 그냥 한 학교 짧고 굵게 딱 하고 또 다른 학교 소문이 나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연말까지 이게 사업이 원래 연말에 끝나는데 연말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2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얘기는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기간 연수 이걸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다면은 괜찮네. 우리 학교도 한번 해볼까? 라고 쉽게 권유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올해는 너무 벌린다기보다 짧고 치고 나가면서 여러 학교를 하는 쪽으로 전력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게 아까 박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조금씩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저도 몰랐었는데 각 기관 담당자 하시는 분들하고 창의재단하고 카톡방에서 소통을 한대요. 이슈가 생기면 거기서 공유하고 거기서 이야기 나누고 그게 내려오고 이런 식이래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모르거나 애매한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모르면. 그리고 기간하고 소통하면 됩니다. 자, 신청 면접이 있는데 신청 면접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거기 학교 담당자하고 만나기 전에 있고 그리고 만나서 신청 면접을 하고 연수 진행을 하고 연수 마무리를 하고 이 과정인데 면접 전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 전에 이 코디네이터 간에 충분히 소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역할 분담을 이렇게 그 코디들끼리 역할 분담을 얼추 하실 거예요. 눈치껏. 그래서 리더 코디를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입 코디들 이렇게 해서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아마 그런 역할 배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학교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신청 면접 전에 역할을 정하고 우리가 나갈 학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연수를 할 것인가 코디들끼리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 막상 나가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코디들끼리도 잘 모르는 경우들 있잖아요. 연수를 어떻게 운영할까? 나가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 더 몰라요. 예. 그래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하고 사업 설명하고 그 다음 1시간이 지나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코디가 먼저 사업이 이렇고 어떤 우리가 안이 있습니다. 안을 제시하면은 코디가 주도권을 좀 가지고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꼭 나가기 전에 어떻게 연수를 운영할 것인가 코디 안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매뉴얼을 봤더니 그 자가진단, 사전 자가진단 설문이 있어요. 이게 50% 이상 참여 권장이더라고요. 다 권장이긴 한데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면 좋죠. 예, 그래서 담당자분한테 최대한 좀 말 잘 했고, 또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분께서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애쓰시는 것만큼 자문료를 좀 드리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이건 이제 각종들이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기관은 제가 알기로 그런 베네핏이 없는데 담당자분이 제일 고생을 하잖아요. 베네핏이 있으니까 그만큼 좀 요구할 것은 좀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수 규모랑 학교 연수 환경 전반적인 것을 이제 꼭 파악하셔서 연수 설계를 미리 해가자. 예. 그리고 연수 형태는 교사 연수 5과정을 필수로 들어가요. 5과정을 필수로 들어가고 3시간 운영을 하면 딱 15차시가 딱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최소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5차시 이제 학생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사 연수에서 우리는 그쪽 학교에 요구하는 게 많다, 더 하고 싶다. 교사 연수 더 늘리는 건 상관없어요. 많이 늘리세요. 하실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근데 이 학교는 그런 분위기 아니다, 그냥 잘 모른다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저 같으면은 딱 5개나 정해가지고 짧게 끝낼 거예요. 그래서 내실 있게 1, 2회로 맞추고, 그리고 보조 강사는 이제 15명 이상 대규모 강의에만 지원을 하니까 작년하고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5개의 과정을 하루 이틀 만에 하면은 거기 수강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10명이 넘기가 힘들 거예요.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5개 과정을 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조 강사까지는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좀 코디네이터 하면서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강의 역량이 있으면 주강사하고 보조 강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협의를 해서 넣잖아요. 근데 올해는 훨씬 단순해졌어요. 보조 강사 생각 안 해도 되고 5개 과정 하루 이틀에 넣으면 되니까 코디들 간에 한 학교에 2개 과정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우리 나눌 수가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작년보다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이 더 쉬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강의 가능. 5명만 있어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두 명, 2~3명이 너무 민망스러우니까 그래도 5명에서 7명 정도 확보해서 강의 운영을 하면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식사나 이런 건 나왔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 학교는 식사를 한 2번이나 3번 하고 싶다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한 명당 3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제가 기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10,000원씩 3번을 끊는다던가, 15,000원, 15,000원 해서 끊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기관은 별로 나누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나눌 수 있다. 학교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고등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다 보면 한두 것도 없더라고요. 유튜브 구독해달라, 넷플릭스 해달라, 막 이런 요구도 나오는데, 가능한 저는 이번에는 짧고 하는 대신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권유를 안 드리거든요. 막상 처리하기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특별히 해야 된다. 우리 학교는 예를 들어서 장문 아이들이 많아서 AI 코스웨어 특정 걸 사용해본 연수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상의를 하세요. 자, 연수 과정, 이 표를 굉장히 잘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총 8개 과정이에요.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4번부터 이제 8번 조직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기서 각각 3차시씩 하면 총 15차시가 완성이 돼요. 딱 끝나요.
이거 우리 학교 알아보기는 전부 다 필수로 들어가서 1시간 들어가는데, 아니 그러면은 저거를 다 5개 과정을 깔아야 되는데, 우리 학교 알아보기를 3과정하고 3차시, 3차시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반을 이걸로 해놓고 나머지를 여기 중에서 4개로 과정을 짜던가, 아니면 이거 한 차씩 넣고 2차씩 1 플러스 1로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면 저희 기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각각의 제목이 되게 다양하고 화려하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디를 한 6개 학교를 나갔어요. 이렇게 덕성에서 4개를 나가고 덕성에서 3개, 타 기관에서 3개를 나갔었는데, 나가는 기관마다 전부 다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다 보통 생성형 AI 코스예요. 뭐 에듀테크,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뭐 디지털 윤리 정도? 거의 거기 안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로 하고 과정명만 조금씩 바꾸고, 나중에 보고서 쓸 때 덕성에서 한 80개 교육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고서 쓸 때는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면 괜찮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연수하실 때 AI 활용해가지고, 저는 이제 노트북 열려 있다가 하는 거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떠들고 하는 거 내 강의 때 녹음 그냥 따서 요약시켜서 넣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면 좋겠고, 리더십 과정 같은 경우는 학교장님이 굉장히 파워가 센죠. 권유를 하면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부장님들 데리고 와서 식사 한번 우리 같이 할 수 있으면 힘도 들어가요. 근데 학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면 굳이 얘기를 꺼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학부모하고 학생 대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과정 예시, 제가 했던 것도 쭉 생각을 해봤는데, 뭐 AI나 에듀테크나 이런 거 하고 간혹가다 이런 거 평가완료, 학기 초나 학기 말에 그 교육과정 반성회 하잖아요. 네, 그걸 연수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조금 그 강사가 조금 불편한 적이 있어요. 네. 그 학교 교육과정 반성회를 하는데 강사가 나와서 진행을 하기도 그렇고 소개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좀 학교 측하고 얘기 좀 맞춰가지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교무장 출신 분이 강사로 나와서 실제로 자기 학교에서 수업 반성회 하듯이 그렇게 진행한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좀 편히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뭐 학부모여서 보통 저 안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고, 학생 교육도 뭐 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연수는 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면접. 학교적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업 안내를 딱 해줘야 돼요. 명확하게. 이게 표만 보고 하면 저희는 계속 봤으니까 이게 이거구나라고 금방 아는데, 학교 담당자 딱 나와서 보면은 몰라요. 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당신네 학교에서 어떻게 몇 가정은 운영이 되고 어떤 것을 이제 베네핏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연수 형태를 정해야 되고, 연수 내용보다 먼저 규모와 시기를 먼저 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내용은 어차피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채우면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에 거의 다 끝나는 식으로 아마 짜실 텐데, 그러면 시기를 먼저 정하고, 시기를 날짜를 갖기는 힘들 거예요. 그럼 채가 뭐 9월, 10월, 아니면 9월 상반기, 하반기, 또 명절 있잖아요. 명절 전, 명절 후, 요 정도 범위까지는 잡아 두셔야지 코디 선생님들께서도 스케줄을 이렇게 조정하기는 좋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녹음, 이 노트북 내용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저는 이제 심지어 준회의 같은 것도 녹음해버려요. 그리고 노트북 내용을 돌려가지고 안에서 무슨 말 했는지 잊어버리면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저희 보고서나 이런 거 작성하는 편인데, 말씀드리고 녹음을 하시면 저기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할 때 너무 좋으니까 강추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기관한테 문의하고, 제가 이거 계속 내놓는다면 이게 어렵지 않은 건데, 자의적으로 자기들끼리 스톱 정해가지고 학교 측에 잘못된 정보를 주고, 학교 측에서 이거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이런 경우 왕왕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기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가를 빼세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진행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후에 연수 보고서 작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좀 한번 제가 코디방에다 작년에 했던 그 시트를 공유를 드릴게요. 구글 시트,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강사가 누구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일정표를 다 만들어서 코디들끼리도 공유를 하고 학교 담당자하고도 공유를 하면은 굉장히 베스트입니다. 근데 다행히 올해는 강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에서 강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강사 구하기도 쉽지는 않았어요. 계속 바뀌고 하니까. 근데 좀 이게 한 학교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학교나 또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 다 영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 스케줄이 있어서 나중 되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꼭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같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작년에는 처음 보고서하고 나중 보고서가 따로 별개 운영됐었는데 올해는 다 일원화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보고서를 쭉 이어서 쓸 수 있어서 파편화되지 않아서 오히려 작성이 더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작성을 하세요. 신청면접 하면은 신청면접 결과 딱딱딱 해가지고 계획 딱 정해놓고 실제 운영하고 운영한 다음에 바로 넣기.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정 보고서 쓸 때 내가 뭐 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구글 시트 보고 뭐 이렇게 했었구나 참고해가지고 막 좀 솔직히 말해 참작도 좀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때그때 그 보고서 자체가 그때그때 기입하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 없이 하시면 여정 보고서 은근히 또 스트레스예요. 마지막에 올려서 하려면. 그래서 큰 스트레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이거는 좀 이제 교수님께 나중에 정리해 주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여정 보고서를 한 명 썼어요. 그리고 한 명이 좀 이제 자문을 좀 많이 받아갔는데 올해는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러지 않고 코디 3명이니까 3명이 뭐 한 명이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그분한테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3분 다 골고루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꼭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 제가 영업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들이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좀 낯뜨겁긴 한데 학교가 많이 섭외가 될수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폭이 넓어집니다. 폭이 넓어지고 코디분들한테도 여러모로 좋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막 그런 것들 있는데 올해 제가 다 빼자고 했어요. 올해 안 줘도 된다. 어차피 안 본다 쓰면 대신 다 코디분들 해주고 코디분들이 잘 운영해가지고 학교에서 진짜 도움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소문이 나서 다른 학교들도 좀 더 참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바람으로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 역할 같은 거는 또 당신 안 해야 되겠고, 자 연수는 전 아까 전에 3 곱하기 5 했었잖아요. 3차식으로 나눠서 하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2번으로 나누면은 2차식 2번씩 하면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식사가 좀 애매해요. 다들 식사를 원하시잖아요. 도시락이라도 원하시니까 제가 이리저리 막 수다를 굴려봤는데 방학 때 아니고서는 3차식을 기본으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운영 시간에는 조금 유도를 줘서 적절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꼭 권유를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어떤 코디들 보면은 나는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거 할래. 그래서 막 제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거 꼭 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할 때 선생님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강의 목록들을 쭉 제시를 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상위 5개, 6개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 학교 담당자한테 그런 식으로 좀 권유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대 6개 기준 강의만 가능해요. 그리고 한 학교에 2개 과정. 그러니까 코디는 6개 학교밖에 할 수가 없어요. 6개 학교. 그리고 한 학교에 2개 과정. 밖에 못해요. 요걸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나는 강의를 만약 학교에서 많이 한다, 많이 열고 싶다. 나도 강의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럼 한 개 과정을 3차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6차시, 7차시 늘리시면 돼요. 예. 근데 과정을 내가 2개, 3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개 넘어가는 순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6개 기간밖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예. 5개의 기간을 코디를 했어요. 1개 기간은 강사밖에 못 나갔어요. 그럼 코디 하는데 더 나갈 수 있지 않냐 그러잖아요. 코디만 나갈 수 있어요. 거기서 또 강의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카운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역량이 있으셔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예.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전체 예산이 다 줄었대요. 올해 제가 들은 걸로는 지금 한 절반밖에 못 채웠대요, 재단에서. 예. 그럼 그렇게 가면 재단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좀 더 하지 않을까, 재단에서 뭔가 수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할 만한 학교는 또 많이 했어요, 이미. 예.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그게 좀 어떻게 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고요. 노트북 열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처음이신 분도 있으니까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공유가 돼요. 이제 그 유료 쓰시는 분들은. 네, 저는 유료를 써서 지금 기간에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소스로 이제 넣어놨어요. 그리고 Q&A도 넣어놓고 일단은 시범으로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좀 정렬된 자료, 오늘 이제 자료 같은 것들 이제 다 넣어가지고 코디 선생님한테 배포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뭐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인드맵으로 다 이렇게 쉽게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다 이렇게 확인도 직접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A 같은 경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원래 답변이 길게 나오는데 제가 짧게 해놨어요. 선생님도 혹시 뭐 궁금하신 거 한번 써볼까 하는데 뭐 궁금하실까요? 생각나는 거 없으시죠? 제가 그냥 아무거나 넣을게요. 예. 잘 나와야 될 텐데. 과정 이유를 알려. 교직원 과정. 답변할 수 없다. 잘 나왔는데. 네네.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잘 됐는데. 네. 이거 다시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질의 응답도 몇 개 학교 선생님들이 막 올려놓은 질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써놓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하고 저하고만 이야기를 해도 궁금하신 거나 돌발 그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게 필요할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계속 대시켜 볼 거고. 안 되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아이들하고 얼른 잘 됐는데. 여기 뭐 사업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디오 파일로 팟캐스트 한 7분 정도 되는 거 있어요. 올려드릴게요. 가시다가 한번 쭉 들어보면 이게 이런 사업이구나, 배경이 어떻구나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쭉 안내를 드리고요. 보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준 이거 아까 노트북 열례으로 만든 팟캐스트예요. 그 2025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자료를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학교 현장의 부담은 좀 줄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내용이 뭔지 이런 식으로 아까 이 소스자를 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들 실제로 연수 선생님들 교사 연수하실 때 꼭 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그 유치원 중고 교정교감 선생님들 한 지역도 연수를 교사는 100명 정도 했는데 제일 좋아하셨어요.
있고, 그다음에 재정보고서, 연수운영 계획서가 있고 변화여정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변화여 이게 한 개로 다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써있긴 하는데 이런 자료는 기관에서 줄 거예요. 수치나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프 같은 거 GPT에다가 캡처해서 넣어놓고 해석해달라고 한 다음에 선생님께서 잠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강점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학교 그 교육과정 하나 달라고 하세요. 그거 받다고 하시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 GPT 활용해서 갖고 잘 쓰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있고 계획서. 올해는 과정이 많지 않아서 작성이 좀 쉬워요. 그래서 미리 계획서를 꼭 작성을 바로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제 운영 계획안. 이거 작성하실 때는 덕성에서 갖고 있는 그 80개 과정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그냥 본인이 강의하시고 녹음한 거 정리해서 집어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변화 그 과정까지 보고서가 이어집니다.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렵지 않게 그걸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혼자 작성하시지 마시고 코디 세 분이시잖아요. 세 분끼리 잘 상의하셔가지고 나눠서 작성을 해주세요. 대신 좀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 한 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게 사업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칠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아까 전에 살짝 이해를 좀 못해요. 네. 그 과정을 5과정에 대해서 네. 3시간씩 진행한다고 했을 때 네. 15씩 치는 거는 네. 그 밑에로 1, 2회 끝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루 이틀. 하루 이틀. 하루에 끝나면 제일 좋은데 제가 보니까 하루에 다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5시간, 3시간씩 5과정이면 네. 15시간 네. 이걸 하루에서 이틀 다 끝냈습니다. 한 명이 15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다 와서 나눠가지고 그냥 동시에 학교에는 15과정, 그러니까 5과정에 15차씩만 운영이 되면 되고 그 과정을 듣는 선생님들은 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